겨울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거실 창문 밖으로 회색 하늘이 내려앉아 있었다. 며느리 서연은 커피잔을 들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손끝이 떨리지도 표정이 변하지도 않았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차가웠다. 식탁 위엔 요양원 브로셔가 펼쳐져 있었다. 하얀 종이 위에 인공 미소를 짓는 노인들의 사진, 그리고 굵은 글씨로 적힌 문장. 당신의 편안한 노후를 함께합니다. 웃기지도 않았다. 나는 그 문장 위에 손을 올렸다. 종이가 싸늘했다. 어머니, 요즘 기운이 없으시잖아요. 서연이 입을 열었다. 잠깐 요양원에 계시면 저희도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말끝이 부드러웠다. 하지만 목소리 속에선 낯선 냄새가 났다. 계산 냄새, 이익 냄새였다. 나는 묻지 않았다. 대신 커피 향이 옅게 남은 공기를 천천히 들이마셨다. 그 향이 집의 마지막 냄새가 될 줄 몰랐다. 테이블 위에는 내가 아끼던 도자기 시계가 있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선물해 준 것이었다. 째깍거리는 초침 소리가 묘하게 크게 들렸다. 그 소리가 내 마음속 시간을 세고 있는 것 같았다. 서연은 그 시계를 힐끗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다. 어머니, 요즘 병원비도 부담이잖아요. 이게 다 어머니 위해서예요. 그 말이 나를 더 외롭게 했다. 사람은 늘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남을 버린다. 그녀는 서류 한 장을 꺼냈다. 흰 종이 위에 내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다. 입소동의서. 아래에는 사인란이 있었다. 사인 하나면 된다. 사인 하나로 가족의 책임이, 기억이, 집이 사라진다. 나는 펜을 잡았다. 손끝이 약간 떨렸다. 볼펜심이 종이 위를 긁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 소리가 내 심장 위를 긁는 것 같았다. 서연은 기다렸다. 눈빛엔 미세한 조급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이게 정말 잠깐이지? 물었다. 그럼요, 어머니. 금방 나올 수 있어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엔 죄책감이 없었다. 단지 성공한 사람의 여유만 있었다. 나는 다시 펜을 들었다. 사인을 했다. 잉크가 번졌다. 그 번짐이 내 인생의 균열처럼 보였다. 서연은 그 종이를 가지런히 접어 가방에 넣었다. 이제 다 됐어요. 그 말이 칼날처럼 꽂혔다. 집을 나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비냄새와 함께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다. 젖은 아스팔트 위로 자동차 불빛이 길게 번졌다. 나는 그 불빛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 모든 게 너무 익숙했다. 떠나는 길은 언제나 이렇게 조용하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그 안에 내 지난 세월이 갇힌 듯했다. 차 안은 침묵이었다. 라디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노모를 요양원에 모셨다는 청취자 사연입니다. 서연은 웃으며 채널을 돌렸다. 요즘 이런 이야기 많아요. 세상이 그래요. 그 말이 내 귓속에서 맴돌았다. 세상이 그래도 나는 그래선 안 된다고 속삭였다. 그러나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내 입술은 이미 오래전부터 침묵에 길들여져 있었다. 요양원 입구는 하얗게 밝았다. 간판 아래엔 파란 글씨로 성은 실버타운이라고 적혀 있었다. 희미한 약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복도는 길고 바닥은 반들거렸다. 직원이 내 이름을 불렀다. 한미정 어르신 맞으시죠? 그 말이 낯설게 들렸다. 내 이름 뒤에 어르신이라는 호칭이 붙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기분이 들었다. 방은 작았다. 벽지는 낡았고 침대 위엔 새 이불이 깔려 있었다. 이불에서 세제 냄새가 났다. 서연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며칠만 계세요.
금방 모시러 올게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나를 보더니 시계를 확인했다. 그리고 빠르게 말했다. 저희 이만 가볼게요. 그 말 뒤로 발소리가 멀어졌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바깥 공기가 끊겼다. 남은 건 시계 초침 소리뿐이었다. 똑, 똑, 똑. 그 리듬이 내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다. 창문 밖에선 빗줄기가 유리를 두드렸다. 그 소리 사이로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렸다. 옆 침대의 노인이 낮게 중얼거렸다. 또 사인했네, 또 빼앗겼네. 그 말에 나는 눈을 떴다. 그게 예언 같았다. 사람은 늘 사인으로 빼앗기고 사인으로 무너진다. 밤이 깊어졌다. 복도 불빛이 깜빡였다. 멀리서 누군가 휠체어를 밀며 지나갔다.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잔잔하게 퍼졌다. 그 소리 뒤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서류철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오늘 썼던 사인이 떠올랐다. 나는 천천히 손을 들어본다. 주름진 손등 위로 빛이 닿는다. 잔주름 사이로 핏줄이 살아있었다. 아직 살아있는 손이었다. 나는 속삭였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창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바람이 약 냄새를 밀어넣었다. 요양원의 공기는 늘 비슷했다. 비누 냄새, 소독약, 죽 끓는 냄새. 그 냄새들이 섞여 하루의 시작을 알렸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관절이 뻑뻑하게 울렸다. 손끝이 부서진 나무처럼 마른 느낌이었다. 침대 머리맡엔 약통이 놓여 있었다. 알약이 일렬로 정리되어 있었다. 숫자처럼, 시간처럼, 남은 생처럼. 복도에서는 휠체어가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는 나보다 느리고 누군가는 나보다 조용했다. 간호사는 이름을 부르며 방문을 열었다. 한미정 어르신, 식사하셔야죠. 어르신이라는 말이 또 귓가에 맴돌았다. 그 호칭은 나를 사람에서 환자로 만드는 단어였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발을 내딛는 순간 슬리퍼 밑창이 바닥을 스쳤다. 딱, 딱, 딱. 마치 내 존재를 세는 소리 같았다. 식당은 무표정했다. 벽에는 꽃무늬 커튼이 걸려 있었지만 색이 바랬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오래된 트로트였다. 식판 위엔 죽과 김치, 반쪽짜리 달걀이 놓여 있었다. 모두 같은 모양, 같은 온도였다. 옆자리 노인은 죽을 휘저으며 중얼거렸다. 다 버려진 거야. 다 여기로 오는 거야. 그 말이 허공을 떠다니다 내 귀에 박혔다. (3월의) 햇살은 유난히 차가웠다.
요양원 복도 끝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다가왔다. 향수 냄새가 먼저 들어왔다. 달콤하지만 차가운 냄새였다. 문틈으로 들어온 빛 속에 며느리 서연이 서 있었다. 코트는 새 것이었고 귀에는 금빛 귀걸이가 반짝였다. 나는 그 반짝임이 낯설었다. 오래전 내가 사주었던 작은 진주 귀걸이와는 달랐다. 이제 그녀의 모든 건 빛나고 나는 빛을 잃은 쪽에 있었다. 어머니, 건강 괜찮으세요? 그녀는 환하게 웃었다. 웃음끝이 어딘가 어색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 한마디 건네면 눈물이 터질 것 같아서 대신 고요를 선택했다. 그녀는 내 옆 침대에 앉았다. 손에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다. 봉투 안에서 카드가 삐져나와 있었다. 은행 로고가 선명했다. 이건 생활비예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간호사님께 말씀드려요. 나는 봉투를 받았다. 그러나 봉투는 이상하게 가벼웠다. 종이 안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돈이 없다는 걸 손끝이 먼저 알았다. 나는 그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그 위에 서연의 그림자가 겹쳐졌다. 그녀는 시계를 확인했다. 손목에 걸린 건 내가 생일 선물로 사줬던 시계였다. 그 시계의 초침이 내 심장 소리처럼 들렸다. 집은요, 어머니. 이제 제 명의로 바뀌었어요. 세금 문제도 있고 관리도 힘드니까요. 다 제가 처리했어요. 그녀는 당당했다. 마치 효심이 깊은 사람처럼 말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종이 위에 잉크가 떠올랐다. 내 사인이 그 일을 도왔다. 내 손이 내 집을 내줬다. 그 사실이 부끄럽지 않았다. 다만 인간의 얼굴이 이렇게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다. 요즘 뉴스 보셨죠? 노인들 재산 때문에 가족끼리 싸움 나는 거. 그녀는 웃으며 말을 이었다. 우리 가족은 그런 일 없어서 다행이에요. 그 웃음이 내 귀엔 독처럼 들렸다. 그녀의 손톱이 반짝였다. 정교하게 관리된 손, 나를 대신해 세상과 싸우는 손이었다. 나는 내 손을 내려다봤다. 굳은 살과 주름, 그리고 작은 흉터. 그 손이 세월을 버텨온 증거였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힘도 없었다. 창문 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얇은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렀다. 서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여긴 공기가 맑네요. 도심보다 조용해서 좋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도심이 그립지 않았다. 다만 집의 냄새가 그리웠다. 고무장갑 냄새, 된장 냄새, 남편의 오래된 라디오 소리. 그런 것들이 모두 내 사인과 함께 사라졌다. 어머니, 병원비는 걱정 마세요. 보험금도 있고 제 통장에서도 조금씩 이체해드리고 있어요. 그녀는 스스로 대견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그 말 속엔 이상한 여유가 있었다. 마치 이미 내 인생을 정리해 놓은 사람처럼. 나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내 시선을 피했다. 시계 초침이 다시 똑똑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두 사람 사이를 가르고 있었다. 서연이 일어났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뵐게요. 다음에 애들도 데려올게요. 문가에 서서 가방을 들었다. 가방이 묵직해 보였다. 그 안에는 내 이름으로 된 서류들이 들어있겠지. 나는 조용히 물었다. 서연아. 그녀가 돌아봤다. 그 시계 잘 맞지?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웃었다. 그럼요, 잘 가요 어머니. 그 말이 복도에 메아리처럼 남았다. 문이 닫히자 향수 냄새가 천천히 사라졌다. 대신 약 냄새가 다시 돌아왔다.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 안에는 하얀 종이 한 장만 들어 있었다. 그 위에 적힌 글자, 사랑합니다, 서연.
그 글씨가 웃기게 느껴졌다. 사람의 사랑이 이렇게 가볍다니. 나는 그 종이를 접었다. 아주 작게 손바닥 안에 들어가도록. 밤이 되자 비가 그쳤다. 창문 밖에서 달빛이 희미하게 비쳤다. 침대 머리맡에 시계가 있었다. 초침이 다시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손을 들어 시계 유리를 닦았다. 그 표면에 내 얼굴이 비쳤다. 낡은 얼굴 하지만 아직 눈빛이 살아있었다. 사인을 빼앗긴 손이지만 시계는 여전히 내 시간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서연의 이름을 종이 위에 적어봤다. 박서연. 그 아래에 내 이름을 더 썼다. 한미정. 두 이름이 나란히 있었다. 펜 끝에서 잉크가 번졌다. 번진 자리에 짧게 한 문장을 남겼다. 시간은 되돌아온다. 종이를 접어 수첩 속에 넣었다. 내 복수가 그날 시작됐다는 걸 그 누구도 몰랐다. 창밖에서 새벽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그 빗소리가 잔잔히 내 사인 위로 내려앉았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다. 창문 밖으로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다. 요양원 복도 끝에서 우편함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종이의 마찰, 그리고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한미정 어르신, 편지 왔어요.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발끝에 힘을 주며 복도를 걸었다. 간호사가 하얀 봉투를 내밀었다. 봉투 위엔 익숙한 글씨체가 있었다. 둔탁하지만 또박또박한 필체. 박순자. 손끝이 순간 얼었다. 오랜 친구의 이름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나와 가장 오래 연락을 주고받던 사람. 하지만 요양원에 들어온 뒤론 연락이 끊겼다. 봉투를 들자 묘한 묵직함이 전해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잉크 냄새가 코끝에 닿았다. 오래된 편지지 위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다. 미정아, 내 이름으로 된 땅이 아직 남았더라. 한 줄뿐인데 그 문장이 내 심장을 쳤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편지를 다시 읽었다. 글자가 흔들렸다. 눈 때문이 아니었다. 오래 묻어둔 감정이 흔들리고 있었다. 잊혀졌다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남편과 함께 살던 마을, 봄마다 피던 살구꽃, 흙냄새와 웃음소리. 그 모든 게 한 줄의 문장에 실려 있었다. 나는 손으로 편지를 꽉 쥐었다. 종이가 구겨졌다. 밤새 내리지 않던 비가 새벽에야 떨어지기 시작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가 귓속으로 스며들었다. 요양원의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편지를 다시 꺼냈다. 박순자의 글씨가 어둠 속에서도 선명했다. 그 땅은 아직 내 거야. 그 문장이 내 안에서 천천히 불이 됐다.
아주 오래 묵은 냉기가 그 불에 녹아내렸다. 이젠 생각이 아닌 움직임이 필요했다. 식당으로 향하는 길, 간호사가 내게 미소를 건넸다. 오늘은 얼굴빛이 좋아 보이시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순자의 집 주소가 적힌 편지 구석이 떠올랐다. 나는 그 주소를 몇 번이고 외웠다. 글자를 머릿속에 새기며 걸었다. 복도 끝 창문 틈으로 들어온 빛이 유난히 차가웠다. 그 빛이 내 결심을 확인하는 것 같았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자 책상 위에 수첩이 놓여 있었다. 나는 그 안에 펜으로 작은 문장을 썼다. 손의 기억을 되살린다. 사인을 잃어버린 건 내 손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손끝은 아직 살아 있었다. 그것이 내 유일한 무기였다. 나는 종이 위에 몇 번이고 내 이름을 적었다. 한미정. 글씨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손끝에 힘을 주자 잉크가 번졌다. 잉크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그 냄새가 이상하게도 살아있는 기분을 줬다. 점심시간이 되자 창문 밖에서 새소리가 들렸다. 봄이 다가오고 있었다. 요양원 정원에 매화가 피기 시작했다. 나는 그 꽃잎을 바라보았다. 얇고 연약해 보이지만 찬 바람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다. 사람도 꽃과 다르지 않았다. 꺾인 줄 알았던 내 마음은 사실 다시 자라나는 중이었다. 나는 다시 펜을 들었다. 손가락 관절이 아팠지만 그 통증조차 기분이 좋았다. 살아있다는 신호였다. 저녁이 되자 순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편지 받았지?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봤어. 내 이름으로 된 땅, 그게 진짜야? 진짜야. 서류에 내 이름이 또렷해. 남편이 예전에 너 몰래 옮겨놨던 거래 기록이 있더라. 그걸 내가 찾았어. 순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심장이 세게 뛰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 아직 기회가 있겠네. 기회라기보단 권리지. 내 권리야, 미정아. 늦지 않았어. 그녀의 목소리가 끊기고 전화기에서 짧은 신호음이 울렸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땅. 그 흙 위에서 나는 다시 설 수 있었다. 며느리의 손이 닿지 못한 유일한 곳. 그곳에서 다시 내 사인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밤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가슴은 뜨거웠다. 다음 날 나는 작은 계획을 세웠다. 종이컵 밑에 적어둔 순자의 전화번호를 다시 확인했다. 글자가 희미하게 번져 있었지만 읽을 수 있었다. 나는 천천히 주소를 써내려갔다. 그 밑에 또 하나의 문장을 적었다. 증거를 찾는다. 그 문장이 나를 움직이게 했다. 간호사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오늘은 산책 나가실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산책은 구실이었다. 복도 끝 공중전화 근처로 가야 했다. 공중전화는 먼지가 쌓여 있었다. 동전을 넣는 구멍에 손가락을 넣자 미세한 금속 냄새가 났다. 나는 천천히 번호를 눌렀다. 세 번째 신호음이 울릴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순자야, 나야. 미정이. 그래, 준비됐어? 응. 이제부터 해야지. 좋아. 내 이름 돌려줄 준비는 끝났어. 서류는 내가 챙겼다. 서류라니? 예전 부동산 등기부 사본. 그리고 내 인감도장 복제된 거. 다 내가 보관 중이야. 그녀의 말에 숨이 막혔다. 그 모든 걸 잊고 살았는데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그럼 내가 직접 가야겠네. 그래. 봄 끝나기 전에 나와. 이대로 있으면 늦는다. 전화를 끊고 손을 내렸다. 손끝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내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저녁밥을 마친 뒤 복도 창문으로 하늘을 봤다. 달빛이 차가웠다. 그 빛 아래에서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림자는 작고 왜소했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나는 내 그림자를 보며 속삭였다. 이제 그만 당할 차례야. 말소리가 공기 중에 퍼졌다. 그 말이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내 안에서 울렸다.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서랍 속 편지를 꺼냈다. 종이 끝이 닳아 있었다. 손끝으로 잉크 자국을 문질렀다. 거칠고 따뜻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내 이름을 한 번 더 썼다. 한미정. 그 아래에 짧게 덧붙였다. 다시 쓴다. 그 문장이 완성되자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이번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생기였다. 이제 나는 사인을 연습하는 노인이 아니라 되찾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다. 창문 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졌다. 이번엔 얇고 길었다. 마치 누군가의 눈물처럼 유리를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 흙냄새가 피어올랐다. 남편이 웃던 얼굴, 순자가 손에 쥐어주던 흙덩이, 그리고 내 이름. 그것들이 천천히 하나의 장면으로 엮였다. 이제 나는 준비되었다. 사인을 잃었던 그날의 손으로 다시 사인을 쓸 것이다. 이번엔 누구의 강요도 눈치도 없이 내 손이 내 이름을 되찾을 것이다. 싸늘한 종이 위에 잉크가 번지는 그 순간까지 봄이 막 피어오르던 날이었다. 창문을 열자 흙냄새가 들어왔다. 겨우내 얼어있던 땅이 서서히 풀리는 냄새였다. 며칠째 고민 끝에 나는 결심을 굳혔다. 순자에게 전화했다. 내가 갈게.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단했다. 순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올 줄 알았어. 기다릴게. 전화를 끊자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긴장감이었다. 며느리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쳤다. 싸늘한 미소, 향수 냄새, 반짝이던 시계. 그 모든 게 이제 곧 내 앞에 무너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요양원 문을 나서는 날 하늘은 이상하리만큼 맑았다. 간호사는 내 손에 얇은 코트를 걸쳐주며 말했다. 다녀오세요, 어르신. 봄 기운이 좋아요. 그 말에 나는 짧게 웃었다. 봄 기운이라 내게는 복수의 냄새였다. 택시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풍경이 낯설었다. 도시의 빌딩, 신호등, 가게 간판들. 모든 게 오래된 기억처럼 희미했다. 하지만 그 안에 내가 있었다. 잃어버린 이름으로 다시 걷는 길이었다. 순자의 집은 작은 시골 마을에 있었다. 버스에서 내려 흘길을 걸었다. 길가에는 노란 민들레가 피어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다. 먼지가 코끝을 간지렸다. 순자의 집 앞에 서자 마당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미정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순자가 마당으로 나왔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정말 왔네. 생각보다 늦었어. 나는 그 얼굴을 보며 웃었다. 이제라도 왔잖아. 우리는 오래된 나무 의자에 마주 앉았다. 순자가 차를 내왔다. 잔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녹차의 향이 부드럽게 코를 스쳤다. 이거 내 이름으로 남은 땅 서류야. 그녀는 봉투를 내밀었다. 봉투 안엔 등기부 사본과 지도, 그리고 낡은 인감증명서가 들어 있었다. 서류에 적힌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소유자 한미정. 글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반짝였다. 내 이름이 종이 위에서 다시 숨을 쉬고 있었다. 나는 서류를 손끝으로 쓸어내렸다. 잉크의 촉감이 느껴졌다. 순자가 말했다. 서연이, 그 며느리. 이건 모르겠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몰라. 이건 그 애의 세상 밖에 있는 거니까.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좋아. 그럼 이제부터는 내 세상이야.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무게가 있었다. 오랜 세월 쌓인 신뢰가 그 안에 담겨 있었다. 나는 봉투를 꼭 쥐었다. 손에 힘이 들어갔다. 손바닥이 땀으로 젖었다. 그 열기가 마음까지 번졌다. 점심을 함께 먹었다. 순자가 만든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을 채웠다. 그 냄새는 내 젊은 날의 냄새였다. 나는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다. 짠맛이 혀끝에 닿았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순자가 물었다. 계획은 있지? 있지. 복수하려는 거야?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아니, 되돌릴 거야. 원래 자리로. 순자는 웃었다. 그게 복수야. 원래 걸 돌려놓는 거. 그 말이 마음에 박혔다. 식사 후 마당으로 나왔다. 바람이 세게 불었다. 흙먼지가 날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바람 속에 섞인 흙입자가 얼굴에 닿았다. 그 감촉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순자가 내 옆에 서서 말했다. 이 땅은 내 거야. 여기서 시작하면 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인간의 말은 바뀌어도 흙은 기억한다. 내 손이 다시 흙을 만졌다. 손바닥에 묻은 흙의 거칠기가 온몸으로 전해졌다. 그 느낌이 현실이었다. 순자는 안으로 들어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변호사 명함이야. 내가 아는 사람인데 믿을 수 있어. 명함 위에 적힌 이름, 김태호 변호사. 나는 그 종이를 가만히 바라봤다. 새로운 이름이 내 인생에 들어왔다. 복수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었다. 세상이 만든 틀 안에서 싸워야 했다. 나는 명함을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종이의 모서리가 심장 위에 닿았다. 묘하게 따뜻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순자는 내 손을 잡았다. 손끝이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미정아, 내가 이걸 할 수 있을지 처음엔 걱정했어. 근데 지금 보니까 달라졌네. 나는 웃었다. 잃으면 강해지더라. 순자는 내 어깨를 두드렸다. 그래, 그게 사는 거야. 저녁이 되자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순자의 집 앞밭에서는 바람이 세게 불었다. 나는 그 바람 속에 서류를 펼쳤다. 종이가 흔들렸다. 그 위에 적힌 내 이름이 빛을 받았다. 순간 그 이름이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사인 하나로 무너진 이름이 이제 다시 세상 위로 올라오고 있었다. 나는 종이를 접어 가슴에 넣었다.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부터는 내가 사인하는 순서야. 밤이 되자 집안은 조용해졌다. 벽시계가 똑딱거렸다. 나는 불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다. 달빛이 논 위로 내려앉았다. 바람이 잎사귀를 흔들었다. 손바닥에 남은 흙을 문질렀다. 거친 감촉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오늘의 흙은 어제의 눈물이 아니었다. 복수는 불이 아니라 흙 위에서 자라난다는 걸 알았다. 그 흙 위에 내 이름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이름을 되찾을 것이다.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밤새 들불이 번지듯 바람이 불었다. 순자의 집 지붕 위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잠에서 깬 나는 서류가 든 봉투를 가슴에 끌어안았다. 종이의 질감이 피부를 스쳤다. 그것만으로도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오늘은 변호사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다. 순자가 일찍 일어나 밥상을 차렸다. 된장국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다. 나는 밥을 몇 숟가락 떠넣고 천천히 삼켰다. 이제 시작이네, 순자가 말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이제야 시작이지.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다. 창밖 풍경이 천천히 바뀌었다. 논이 사라지고 건물들이 빽빽해졌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었다. 주름진 피부, 단단히 담은 입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눈빛. 늙었다고 해서 약해진 게 아니었다. 내 안엔 여전히 사인이 남아 있었다. 버스가 멈췄다. 종점이었다. 나는 봉투를 품에 안고 내렸다. 변호사 사무실은 낡은 건물 3층에 있었다. 문을 열자 커피 냄새와 잉크 냄새가 섞여 코끝을 찔렀다. 사무실 벽엔 서류철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다. 김태호 변호사가 일어나 인사를 했다. 박순자 씨 소개로 오셨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 이름은 한미정이에요. 그는 자리에 앉으며 내 표정을 살폈다. 무슨 일이신가요? 나는 봉투를 꺼내 그의 앞에 올려놓았다. 종이들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건 내 이름으로 된 땅 서류예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내 명의로 남겨놨던 거래 기록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 재산 대부분은 며느리에게 넘어갔죠. 그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넘어갔다고요? 어떤 방식으로요?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에 사인을 했어요. 입소 동의서라 했는데 그 안에 위임 조항이 있었죠. 그 사인 하나로 다 가져갔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그럼 사인 당시의 의식이 명확했는지를 입증하면 위임 무효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내 가슴속으로 파고들었다. 입증하면 그 한 단어가 모든 걸 바꿨다. 그는 서류를 꼼꼼히 살폈다. 등기부 사본 위에 있는 내 이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건 살아있네요. 여기서 출발합시다. 그의 목소리가 낮지만 단단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내가 다시 쓴 사인 같아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사인은 잃는 게 아니라 지워지는 거죠. 다시 쓰면 그게 본래의 주인이에요. 그 말이 묘하게 위로가 됐다. 그는 일정을 정리하며 말했다. 서연 씨가 변호인을 선임할 겁니다. 싸움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감당하시겠어요? 감당이 아니라 정리해요. 내 이름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일일 뿐이죠. 좋습니다. 그는 계약서를 내밀었다. 나는 펜을 들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글씨는 곱게 뻗었다. 펜촉이 종이 위를 미끄러졌다. 잉크가 퍼졌다. 그 잉크 냄새가 내 과거를 덮었다. 이번 사인은 빼앗기는 사인이 아니었다. 되찾는 사인이었다. 사무실을 나서자 햇빛이 눈부셨다. 바람이 세게 불었다. 내 손에 쥔 명함이 휘날렸다. 나는 손가락으로 그것을 꼭 쥐었다. 손바닥에 새겨진 잉크 자국이 희미하게 남았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나는 생각했다. 이제 서류와 사인이 아니라 내 손이 나를 증명할 것이다. 버스 정류장 옆 벤치에 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갔다. 그들의 신발 소리, 차 소리, 광고 음악. 세상은 아무 일도 없는 듯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내 안에선 무언가가 천천히 일어나고 있었다. 싸늘한 복수의 감정이 아니라 조용한 균형감. 빼앗긴 것을 되돌려 놓을 때 느끼는 안정. 그것이 진짜 복수였다. 저녁이 되자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만났어. 변호사. 어때? 믿을만해. 싸움이 시작됐어. 좋아. 넌 예전보다 더 강해졌네. 강해진 게 아니라 더는 물러날 데가 없을 뿐이야. 순자는 한참을 웃었다. 그게 사람을 바꾸는 거야, 미정아. 전화를 끊고 하늘을 봤다. 노을이 피처럼 번지고 있었다. 붉은 빛이 건물 유리에 반사됐다. 그 빛 속에 내 얼굴이 비쳤다. 그 얼굴엔 두려움 대신 냉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 며느리의 시계가 아니라 내 시간이 다시 움직이고 있었다.
요양원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나는 창밖을 봤다. 거리의 불빛들이 한 줄로 이어졌다. 창문에 손을 대니 유리의 차가움이 전해졌다. 그 온도가 좋았다. 차가움은 나를 또렷하게 만든다. 뜨거운 복수보다 차가운 결정이 오래 간다는 걸 나는 안다. 버스가 요양원 입구에 멈췄다. 하차벨을 누르고 내렸다. 발밑에 흙이 아직 젖어 있었다. 흙 위로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내가 내 이름을 다시 배우게 될 거야.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다. 욕심은 결국 자신을 집어삼키는 법이다. 방으로 돌아와 서류철을 꺼냈다. 손바닥 위에 명함과 계약서를 나란히 놓았다. 그 위에 손을 얹었다. 펄럭이던 종이가 고요히 멈췄다. 사인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싸늘한 밤 공기 속에서 나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복수의 첫 장이 이제 막 넘겨졌으니까. 며칠 뒤 요양원 복도 끝에서 우편을 전하던 직원이 내 이름을 불렀다. 한미정 어르신, 등기우편이에요. 그 한마디에 공기가 멈춘 듯했다. 봉투에는 낯익은 인장이 찍혀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나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봉투를 잡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순자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내 이름을 다시 세상에 내보내는 첫 순간이야. 봉투는 의외로 가벼웠다. 그러나 그 안에는 지난 3년이 통째로 들어 있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봉투를 뜯자 종이 냄새가 퍼졌다. 서류는 단정하게 접혀 있었다. 상단에는 소유권 반환 소송이라는 제목이 굵게 인쇄되어 있었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내 이름이 다시 살아 움직였다. 원고 한미정, 피고 박서연. 흑백의 활자들이 내 인생을 정리하고 있었다. 나는 손끝으로 그 문장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마치 오래된 흉터를 어루만지듯이. 종이의 결이 부드럽고 차가웠다. 그 온도가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발신 번호가 뜨는 순간 심장이 묘하게 조용해졌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흔들렸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건 짓이 아니야. 정리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법정 안은 차가웠다. 냉기가 깔린 공기가 피부를 스쳤다. 벽 한쪽에 걸린 시계의 초침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다. 판사석 위의 조명이 하얗게 빛났다. 서연은 변호사 옆에 앉아 있었다. 짙은 화장을 했지만 얼굴이 창백했다. 눈가에 어색한 미소가 번졌다. 그 웃음이 불안으로 갈라졌다. 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똑바로 바라봤다. 지난 시간 동안 내가 잃었던 건 재산이 아니라 눈을 마주할 용기였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원고 한미정, 피고 박서연. 양측 모두 출석 확인되었습니다. 목소리가 정제된 공기처럼 법정 안을 가로질렀다. 변호사가 내 옆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긴장하지 마세요. 그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동작이 마음의 중심을 세웠다. 손에 들린 메모지 끝이 약간 구겨졌다. 거기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진실은 조용히 선다.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진술을 시작했다. 원고 한미정은 입소동의서 서명 당시 명확한 사전 설명 없이 위임 조항의 사인을 강요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이 며느리 박서연에게 불법적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집 앞 골목은 낯설 만큼 조용했다. 새해 만에 돌아온 길이었다. 대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손끝이 떨렸다. 금속이 식어 있었다. 하지만 문이 열리자 익숙한 냄새가 밀려왔다. 나무 장판 냄새, 오래된 커튼의 먼지 냄새, 그리고 사람의 흔적. 집은 아직 살아 있었다. 나는 신발을 벗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 벽시계가 멈춰 있었다. 초침은 새해 전 그날 멈춘 시간에 그대로 박혀 있었다. 나는 벽시계를 바라보다가 시계를 다시 걸었다. 똑, 똑, 똑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부엌으로 향했다. 찬장문을 열자 낡은 찻잔이 그대로 있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늘 쓰던 잔이었다. 손잡이 부분이 닳아 있었다. 나는 물을 끓였다. 주전자에서 김이 오르기 시작했다. 물이 끓는 소리가 이상하게도 반가웠다. 찻잔에 물을 따르자 맑은 김이 일었다. 그 김 속에 내 지난 새해가 흩어지는 것 같았다. 향이 천천히 퍼졌다. 집안의 공기가 따뜻해졌다. 탁자 위에 서류를 올려두었다.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 반환된 등기부 사본,
그리고 내 이름이 적힌 인감증명서. 그 종이 위로 햇빛이 내려앉았다. 빛이 잉크 위에서 반사됐다. 잉크의 번짐 하나하나가 내 생의 주름처럼 보였다. 나는 종이 위에 손을 올렸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떨림 속에 피가 돌았다.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신호였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흔들리고 먼지가 공기 중에 흩어졌다. 바람 속에서 문득 서연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어머니, 금방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이 머릿속을 스쳤다. 거짓이었던 말, 그 말이 내 인생을 바꾸었다. 나는 웃음을 흘렸다. 그래, 금방 나왔지. 그리고 정말로 나는 다시 나왔다. 하지만 그 끝은 그녀가 아닌 나의 것이었다. 식탁 위에서 찻잔을 들어 올렸다. 잔의 따뜻함이 손바닥으로 번졌다. 나는 한 모금 마셨다. 씁쓸하지만 맑은 맛이었다. 그 맛이 내 인생 같았다. 부드럽게 삼킨 후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집안 공기가 조금 더 밝아졌다. 창문 밖으로 새가 지나갔다. 작은 그림자가 벽에 스쳤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평온했다. 싸움이 끝나서가 아니라 되찾았기 때문이었다. 서연에게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한 것은 그날 오후였다. 우편함에 놓인 흰 봉투 위에는 떨리는 글씨로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어머니. 그 두 글자가 낯설게 느껴졌다. 봉투를 열자 종이 한 장이 나왔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저는 그냥 살고 싶었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오래된 비명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편지를 접었다. 화도 연민도 없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남기 위해 거짓을 쓴다. 하지만 거짓으로 쌓은 세상은 결국 무너진다. 나는 편지를 찻잔 옆에 두었다. 종이가 바람에 흔들렸다. 해가 기울었다. 집안에 주황빛이 번졌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남편이 웃고 있었다. 그 옆에는 젊은 시절의 내가 있었다. 눈빛이 밝았다. 그 눈빛이 내게 말했다. 이제 됐어. 나는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됐다. 그 말 속엔 분노도 한도 없었다. 단지 긴 숨 같은 안도만이 있었다. 저녁이 되자 불을 켰다. 전등 아래 종이들이 빛났다. 나는 의자에 앉아 펜을 들었다. 빈 종이 한 장을 꺼내고 천천히 글씨를 썼다. 한미정 재산일체, 본인 명의 확인 완료. 그 아래에 사인을 했다. 잉크가 종이 위에 스며들었다. 이번 사인은 무겁지 않았다. 가볍고 정확했다. 펜촉이 멈추는 순간 긴 시간이 마무리되었다. 그 사인은 복수의 종결이 아니라 존엄의 선언이었다.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밀려왔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하늘엔 별이 몇 개 떠 있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 바람이 요양원 창문으로 들어오던 공기와는 달랐다. 이건 자유의 냄새였다. 나는 손을 들어 바람을 가만히 쥐었다. 손바닥에 남은 공기가 따뜻했다. 부엌으로 가서 불을 끄고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 바퀴 돌았다. 가구의 위치는 그대로였다. 소파 위에 낡은 담요, 거실 한켠의 화분, 말라있던 잎사귀 끝에서 새싹이 돋고 있었다. 나는 그걸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살아있네. 그리고 손끝으로 새잎을 살짝 쓸었다. 부드러운 감촉이 손가락에 닿았다. 그 생기가 내 안으로 스며드는 느낌이었다. 밤은 천천히 깊어졌다. 침대에 앉아 창문을 바라봤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집안이 조용했다. 그 조용함이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었다. 이제 이 고요는 나의 것이었다. 싸늘한 복수는 끝났고 잃었던 이름이 제자리를 찾았다.
나는 손바닥을 바라봤다. 주름 사이에 남은 잉크 자국이 희미하게 빛났다. 그 빛은 사라지지 않았다. 탁자 위의 시계가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들렸다. 나는 그 리듬에 맞춰 숨을 골랐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었다. 공기가 폐 안으로 들어와 몸 전체를 채웠다. 그 단순한 행위조차 기적처럼 느껴졌다. 세상은 조용했고 나는 그 속에서 다시 존재했다. 이제 남은 건 내일뿐이었다. 내일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나는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다. 어둠은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포근했다. 눈꺼풀 아래로 잔잔한 빛이 스며들었다. 그 빛은 사인의 장광이었다. 내 이름이 불려지던 순간의 온기였다. 그 온기가 내 몸을 덮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나는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끝났네. 그 말이 방 안에 퍼졌다. 소리 없는 회복의 여운이 남았다. 복수는 불이 아니라 고요였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나는 다시 살아 있었다.